기각의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함. 안녕하세요. 유익산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좀 광주지방법원이 이제 주식코인을 좀 이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건이 이제 기각까지 됐었던 사례인데 사건 한번 살펴보면 네. 그래서 주식코인으로 광주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채무자가 주식, 가상화폐, 도박, 게임, 과소비로 채무 증대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도 밑에 다른 사건 보정인데도 뭐 비슷하게 나오죠.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실은 인터넷 게임, 주식, 가상화폐, 도박 변제율 80%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 변제율 80% 못 맞추면 사건 통과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의미를 익히죠. 항상 그 모든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와서 어느 법원에서도 변제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이거 이상 맞춰라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광주를 없죠, 제외하고는. 없죠. 네. 특히나 어떤 이유로 채무가 증대됐는지를 정해놓고 80%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사실 법에서는 최저 변제율을 하한선을 이미 정해놓고 있고 그걸 그렇죠. 넘어서고 일정 요건들을 갖추면은 인가될 수 있는 요건으로 갖춰놨는데 임의대로 자기네가 80%를 갖춰놓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 근거가 도대체 있는 거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80%를 맞춰놓느냐 라고 해서 제가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네네. 예, 작년에 8월 1일 날 광주지방법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 주식, 뭐 코인, 도박 뭐 이런 경우 80%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했더니 네.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네, 여기서 참 회신하기 신청했죠. 싫었겠어요. 네. 네. 뭐 귀하의 청구 취지는 재판장 및 회생법원의 감독을 받는 회생위원이 정보에 대해 청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제율 80% 이렇게 맞추라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법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근거 없다. 네, 광주지방법원은 80%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정은 내리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론 당연히 법에 반하는데 이거를 근거로 만들어놨을 리가 없겠죠. 일률적으로 회생위원들이 이런 취지의 보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준칙까지도 구해가지고 혹시라도 해서 그렇죠. 이 개인회생에 관한 이 조항들에 실무준칙에도 있을까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을지는 감이 오시죠. 그러죠. 네. 실제 기각됐던 사건의 보정 권고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갈 건데 5월 19일자 이제 2024년 초에 접수한 사건인데 이 보정 권고에는 60%를 맞추라고 나왔어요. 신청인은 주식 투자 실패, 그 다음에 채무총액 변제 기간 뭐 이런 등을 고려할 때 60% 이상으로 상향한 변제 기간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0% 내외 정도로 아마 접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밑에 참고로 이렇게 써놨죠.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80% 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말은 80%를 전제로 하지만 당신은 봐줄게. 60%로 맞춰줄게. 뭐 저희가 접수할 때도 변제율 50% 내외고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채무자분께서도 사건이 빨리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라고, 채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60%를 맞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시 결정이 나겠구나. 뭐 그랬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게 웬걸? 7월 4일날 보정고가 다시 나왔는데 얘는 80%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광주지방법원은 변제율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제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도 최대한 낮추어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변제율 80% 맞춰봐라. 다시 제출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왔냐 도대체. 60%라더니 왜 갑자기 말을 갑자기 바꿔. 말 바꾼 거죠. 네. 80%를 하래. 이 기준이 고무줄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스스로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재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5월 19일과 7월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회생위원 승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회생위원이 바뀐 거예요. 전 회생위원은 60%로 하면은 일단 개시결정 보고서를 올려서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회생위원이 갑자기 이제 중간에 바뀌면서 마음이 나는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80%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정 권고일 때 다시 내린 건데 그래서 다퉜어요 저희가. 네. 이거 말 다퉈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도 했잖아. 니네가 법적 근거 없다며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는 보정을 뭐 내냐. 네. 이거는 못 받아들이고 네.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랬더니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뭐 기각 결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굳이 이제 판사 누구 뭐 장모 씨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책임하고 어떤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거는 유 변호사님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긴 네. 입니다. 예. 근데 뭐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뭐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신 적도 있고 한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안 보고 회생위원이 써준 대로 그냥 자기 그대로. 이름만 붙인 그렇죠, 거겠죠. 사실. 기각의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2024년 2월 1일자 신청서상 채권자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된 사실. 8, 그렇죠. 9, 10, 11. 이게 단기간인가?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됐대 어쨌든. 예.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손실금이 1억 4천만 원에 이른 사실. 여기 또 뭐 손실 발생한 이후 23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채무가 집중된 사실. 뭐 이거를 봤을 때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함. 과연 명백합니까? 이게 판사로서의 자질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궁색하죠. 그죠. 그래서 기각했어요. 지금 손실금 1억 4천인데 이거 벌고 손실라고 할 텐데 그거 감안 안 하고 그냥 총 손실금 잡은 거 아니에요? 가만 안 하고 네. 더군다나 총 채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된 금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고려를 안 했어요. 어이없는 기각 결정에는 이제 즉시 항고로 대응해야 된다. 어이없는 기각 결정에는 즉시 항고로 즉시 항고로 이제 혼을 대응. 내줘야 된다. 해서 네. 즉시 항고의 주요 내용은 뭐 2018년 3월 15일부터 6월 4년 동안 8천만 원 정도다. 그런데 전체 채무 2억 5천 중에 32%가량이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집중됐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이제 1억 2천 정도로 전체 채무의 한 47%다. 그리고 특히나 이때 발생한 채무는 대부분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돌려막기로 사용됐는데 이게 단기간에 채무가 집중된 거냐. 그리고 집중됐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각결정문에서는 이게 단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해당 기간 발생 채무액이 얼마냐, 총 채무 중 비중은 또 어떻냐, 그리고 채무 사용처는 어떻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이유 설시도 없이 사실상 사건 기각의 이유를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다. 답정너다, 답정너. 대법원 판례에도 이제 명백히 반한다. 뭐가 있었냐? 대법원 판례 이제 2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넘는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한 데서 재정 파탄이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파기한 거예요. 성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2013마 101 판결, 요 대법원 판결도 개시 신청 전, 그러니까 개인회생 전 약 1년 동안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중에 80%에 이르는 사건에서도 최근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개인회생 진행해줘라. 약간 이런 의미죠. 근데 이런 대법원 판례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판결 내린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2심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제 의견을 그대로 다 받아주셔가지고 예. 기각 취소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1심 결정 취소한다. 다시 1심 법원을 이제 법원으로 환송한다. 환송한다. 사건을 돌려보내는 거죠. 1심으로. 논리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취지를 보면 단기간 내에 과도한 주식 투자를 한 것만으로는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러면서 아까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이제 일부 인용하면서 설치를 했군요. 이 사건 직전에 의도적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채무자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보정 권고에 따라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1심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원래 저희가 2024년 5월 19일자 보정 권고에서는 60% 60% 맞춰라고 했잖아요. 60%. 원금의 60%를 갚는, 그러니까 한 달에 254만 원씩 60개월로 이렇게 해서 60%를 갚는 변제 계획안을 냈는데 80% 올리라고 했다가 안 따르고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60%도 근거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49%로 냈거든요. 예. 근데 2025년 6월 5일자로 1년 걸렸네, 1년. 원금 49%, 월 변제금 300만 원이긴 한데 41개월로 해서 변제율도 다시
낮아졌어요. 원래대로 갔으면 그냥 60%로 그냥 깔끔하게 사건 끝났으면 서로 해피했을 그렇죠. 텐데 네.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갖고서 들이대가지고 사건 기각시키고 오히려 10% 잃었죠. 잃죠. 예. 시간 또 오래 걸리고 찜 네. 빠지고 변호사님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변호사님 정보공개 청구해서 기각시킨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정보공개 청구하신 때가 2024년 8월이고 보정 80% 나온 게 7월 4일. 네. 이거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밉보인 것 같으신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네. 뭐 근데 정보공개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근거 없다라는 의견서에 네. 정보공개 청구 결과도 다 냈어요. 아, 그것도 너네 이제 스스로도 처분하셨고. 근거 없는 건데 네. 이거를 무슨 근거로 내고 있냐 보정을. 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근거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도 너네도 근거 없다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정서를 냈더니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기각이 나온 게 아니라 네. 두 차례 정도 보복성 보정이 나왔어요. 아, 보통 게 최근 나왔죠? 채무의 네. 사용처라든지 뭐 주식 투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단에서 이미 우리가 다 보정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처음 채무가 발생했던 2018년부터 뭐 다정내서 내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할 건데도 해봐?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남용한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8월 11일 날 채권자 집회 마치고 최근 이제 9월 5일 날 변제 계획 인가 결정까지 이제 난 사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회생위원들 사실 내부적으로 뭐 형성되어 있는 네. 그냥 그런 어떤 지침일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런 지침이 있는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 준칙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최소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런 근거 없이 이제 뭐 이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클럽 들어오려면은 뭐 그렇죠. 빨간 옷을 입어야 돼. 네. 그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법원인데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5년인데 네.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주별로 쪼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할 법원끼리 이렇게 다른 문제는 좀 빠르게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좀 그런 이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뭐 무시하는데 뭐 오죽하겠냐? 아니 그러니까 라는 이거 생각이 좀 대법원 들죠. 판례 네. 있어도 무시하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인 간의 모임, 우리 모임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으려면 이걸 따라. 그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나요, 그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채무자분들께서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 받아보겠다고 뭐 수도권으로 특히나 뭐 이제 서울로 네. 올라와서 서울회생법원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거를 이제 비난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끌고 가시는 그렇죠. 사건이었는데 네. 그 변호사가 심기가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흔하게 표현하는 발작 버튼. 그러니까 변호사의 발작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이 굉장히 좀 전투력이 확 올라오는 그게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또 좀 그런 또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어쨌든 이런 어떤 보정 자체는 계속 이제 뭐 유지는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 이런 내용으로 변제율을 맞추라 라는 보정 자체는 사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퉈야 한다. 다퉈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다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야 되나요? 다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네. 때문에 광주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에서조차도 변제율을 얼마로 맞춰라 아니면 얼마 이상 올려라 뭐 이런 보정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주식 코인으로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고 변제율을 맞추라라는 보정이 나왔고 맞추지 않아서 기각이 기각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항고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시 번복을 해낸 그래서 더 좋은 결과로 번복이 된 거죠.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변제율을 딱 맞춰라라는 이제 보정 자체가 사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아까 하기로 했고요.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